조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제품들을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세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JJTV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3, 2, 1 레고 이것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활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나 밖에서 근무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얼음 조끼나 뭐 바람이 나오는 조끼 뭐 이런 쿨링 조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몰라서 JJ에게 리뷰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많은 제품들을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준비를 했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의 1번 제품 오투 쿨링 프리미엄 얼음조끼, 구매가는 39,900원. 쿨링 조끼의 일반적인 방식인 얼음팩을 조끼 안에 설치하는 방식인데, 조끼를 열면 등 쪽에 일렬로 3개의 얼음팩을 넣는 주머니가 있고 앞쪽에는 양쪽 가슴 아래쪽에 닿는 2개의 얼음팩 주머니까지 총 5개의 얼음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5개의 검정색 방수 주머니가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얼음팩을 방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조끼 안에 달려있는 얼음팩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얼음팩은 총 10개가 포함되어 있고 여분의 얼음팩들로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2번 제품 네파 아이스 쿨 조끼, 구매가는 43,900원. 이 제품도 역시나 얼음팩을 조끼 내부에 있는 주머니 안에 넣는 방식이고 6개의 얼음팩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조끼에는 총 4개가 들어가는데 2개는 여분이라고 해요. 특이한 점은 조끼 얼음팩 주머니 안쪽을 보면 조끼의 바깥쪽을 향하는 부분의 원단이 보냉백의 내부에 쓰이는 원단과 비슷한 재질로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한 건가 싶습니다. 등판에는 2줄로 2개씩 총 4개의 얼음팩이 들어가고 다른 조끼들처럼 끈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옷의 사이즈를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제품 선풍기 조끼, 가격은 25,280원. 이 제품은 별도의 아이스팩 없이 옆구리 쪽에 선풍기 2개를 돌려서 바람을 조끼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동봉된 선풍기 옆쪽에 홈이 나 있는데 옷에 나 있는 구멍에 원단을 끼워 넣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고 꽤나 번거롭습니다. 옷에 선풍기를 다 끼워 넣은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는 커넥터들을 연결해준 뒤에 보조 배터리를 물려서 작동을 시켜주면 팬이 돌아가면서 옷 안쪽으로 바람을 밀어 넣어줍니다. 4번 제품 CNI 아이스 쿨링 조끼, 가격은 79,000원. 보조 배터리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품만 구매하고 싶었는데 배터리가 없는 옵션이 따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큰 지출을 했고요. 막대기처럼 생긴 아이스팩이 총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끼 안에는 2개의 아이스팩이 설치가 되고 나머지 2개는 교체용 여분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블로어 팬 타입의 팬이 등 아래쪽에서 돌아가서 그 바람을 등판에 있는 구멍들로 올려서 쏴주는 방식인데, 팬 주머니에 나 있는 구멍에 선을 통과를 시키고 팬을 넣고 찍찍이로 등판에 쿨링 키트를 부착합니다. 커넥터를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조끼의 구멍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주머니에 넣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차 쿨시트처럼 등판에서 바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5번 제품 CNI 아이스 쿨링 조끼, 4번 제품과 같은 페이지에서 다른 옵션으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번 제품은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옵션도 있어서 49,000원에 조끼 세트만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스팩은 총 4개가 포함되어 있고 역시나 2개의 아이스팩이 등 쪽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블로어 팬이 목 뒤쪽으로 바람을 직접적으로 쏴줄 수 있게끔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커넥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주면 팬이 돌아가면서 목 뒤쪽부터 뒤통수 쪽까지 바람을 강하게 보내줍니다. 6번 제품 엠팩 플러스 아이스 조끼, 구매가는 129,000원. 오늘 제품들 중에 가장 고가인데 그 이유가 이 아이스팩이 일반적인 젤이나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상온에서도 얼어붙는다는 PCM이라는 물질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 PCM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아이스팩은 총 6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끼를 열어서 안쪽에는 가슴 아래쪽에 닿는 2개의 주머니에 아이스팩을 넣고 등 쪽의 아이스팩 주머니들은 조끼
조끼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줄로 두 개씩 총 4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조끼를 따로 벗지 않아도 누군가가 교체해줄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쿨링 조끼는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끼의 무게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끼와 함께 쿨링에 필요한 얼음팩이나 배터리 등을 함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1번 제품이 1224g, 2번 제품이 735g, 3번 제품은 466g, 그리고 4번 제품은 948g, 5번 제품은 1030g, 마지막으로 6번 제품은 1232g으로 1번 제품과 6번 제품이 아이스팩의 개수가 많은 만큼 가장 무거운 축에 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얼음 조끼들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세하게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품의 디자인부터 보시죠. 쿨링 조끼의 종류가 가지각색인 만큼 디자인도 각자 나름대로 개성들이 있습니다. 1번 제품은 무난하면서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2번 제품은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3번 제품은 스타일리시해 보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한여름에 패딩 조끼를 입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이고 4번 제품은 제가 무슨 형사가 되어가지고 옆구리에 권총이 하나 꽂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5번 제품은 4번과 색상만 다르고 6번 제품은 이거 방탄조끼다 이 개새끼야! 네, 방탄조끼 비슷하게 생겼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이 와 정말 예쁘다, 정말 멋있다 라고 할 만큼 특출나게 예쁘고 멋져 보이는 조끼는 솔직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쿨링 기능이 주 목적인 만큼 걸치고 다녔을 때 무난무난해 보이기만 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취향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전 제품을 다 입고 쿨링 조끼 룩북 패션쇼를 해봤습니다. 제 아무리 멋있는 척, 치명적인 척을 해봐도 패셔너블해 보이는 조끼는 없었습니다. 더워. 자, 제가 이 쿨링 조끼들의 첫인상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젯밤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냉동고에다가 모든 조끼들의 얼음팩들을 다 때려놓고 그냥 꽝꽝 얼려버렸어요. 12시간 이상 냉동실에서 꽝꽝 얼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꽝꽝 얼렸고 제가 꽝꽝 얼려놓은 애들을 이 보냉백에다가 이렇게 담아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입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일단 첫인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제품 이 얼음 주머니가 5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거는 시원하겠죠? 차갑겠죠? 아예 꽝꽝 얼어있는 거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서 지금 입었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 이렇게 뭐 한 27도 28도 그 정도도 아니고 막 폭염주의보가 뜰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요런 날은 공원에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날은 또 얼음 조끼도 그렇게 소용이 없지 않네? 시원하네? 이거 지금 입고 있을 뿐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이거 옆에 끈을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별 큰 기대 안 했는데 지금 밖에 기온이 이거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36도 바닥에다 놓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오는 더위는 어떻겠냐고요. 지금 이렇게나 더운데도 입고 있으면은 이 닿는 부분들이 서늘하게 시원하게 몸에 착 붙어가지고 좋네요. 하지만 이런 얼음팩들이 들어가는 조끼들의 단점이라면은 이 얼음이 녹으면은 끝이라는 거.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습기가 나오잖아요. 땀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물기들이 이렇게 엉키면은 또 찜찜해.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닿는 부분들은 시원해요. 하지만 이런 옆에 쪽, 밑에 배 쪽, 그리고 등도 가운데만 시원하고 이쪽은 또 더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점인 것 같습니다. 1번 제품이었고요. 야, 벗으니까 바로 더운 게 확 느껴지네. 자, 다음 것도 역시나 일반적인 얼음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파 제품인데 이 얼음 조끼들은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소재 자체가 다른 거 말고는 결국에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시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등 쪽에 하나 둘 셋인데 넓게 펴서 얼음 주머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 제품보다 등 쪽의 서늘함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워. 와, 이거는 얼음이 내 피부에 그대로 전해져. 지금 1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음 주머니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조끼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넣다 보니까 내 피부에 전해지는 게 약간 이렇게까지 쨍하게 시원한 느낌은 없었는데 네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소재, 그리고 이렇게 만져도 지금 손에 물이 묻어 나올 정도거든요. 요게 이렇게 막 습기가 맺혀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자국이 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시원할 때는 괜찮은데 얼음팩이 식고 나면은 찜찜해지기 시작한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입었을 때는 뭐랄까, 제가 반팔 위에다가 조끼를 이렇게 입었는데 반팔을 뚫고 얼음의 그 쨍함이 저한테 전해지는 느낌? 얼음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너무 쨍해가지고 차가운 거 오래 못 대고 계신 분들이 입으면은 와, 이건 좀 너무 서늘하고 너무 쨍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려울 정도로 쨍해집니다. 이런 폭염 같은 날씨에는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덥고 찝찝하고 땀은 나는 날씨긴 한데 한 30도 미만으로 버틸만한 날씨? 그 정도 때는 저런 게 오히려 날 것 같아. 얘는 너무 추울 것 같고, 근데 시원하네요. 얘는 쨍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거의 살갗에 바로 닿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속시간 테스트도 제가 해볼 거긴 하지만 아까 거는 딱 입었을 때 천천히 이렇게 시원한 게 싹 올라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닿자마자 어우 야, 이런 느낌 좋습니다. 첫 번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것도 충분히 시원했는데 다 장단이 있을 것 같아. 쟤는 축축해. 벌써 지금 여기 얼음이 닿았던 부위가. 자, 다음 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음 주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등 쪽에 이렇게 선풍기 2개 달아놔가지고 바람을 안쪽으로 쏴주는 오늘 조끼들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요거 한번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는 택도 없다. 가장 센 단계로 팬을 돌려놨는데 이렇게 다 잠갔을 때 지금 이걸로도 바람이 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내에서는 얘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실내?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라면은 찬바람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몸이 전체적으로 찬바람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지금같이 진짜 답도 안 나오는 이런 폭염에는 지금 밖에서 부는 바람이 더 시원해. 지금 바람 살짝 불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시원해. 이거는 솔직히 쿨링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만 쏴주는 정도.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주머니가 세로로 길게 2개가 들어가 있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고 블로어 팬이 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송송송송 스물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앞쪽에 다 노출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쿨링 조끼들을 검색을 해보던 와중에 이 제품이 코로나 때 병원에서 의료진 분들은 온몸을 꽁꽁 싸야 된단 말이에요. 여름에 꽁꽁 싸면 덥잖아. 그래서 그런 꽁꽁 싸매는 옷 안에다가 요거를 착용을 했다.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버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누르면은 가장 센 단계로 돌아옵니다. 야, 이거 등판에 얼음은 있는데 자동차의 쿨시트처럼 뒤쪽에서 바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그냥 얼음 조끼랑은 느낌이 사뭇 달라요. 쨍하게 시원하진 않아요. 이 안에 그 얼음 주머니를 넣는 주머니 자체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기분 좋게 바람을 쏴주면서 서늘한 느낌을 계속 끊임없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얼음 주머니랑 차가운 바람이 합쳐졌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냉풍기에 여러분들 얼음이나 아이스팩 같은 거 놓아놓고서 물 집어넣고 그 찬 기운을 바람이랑 같이 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바람이 등으로 쏴지는데 여기까지 손으로 만지면은 목 위에도 살짝 이 바람이 서늘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옷 안에다가 이거를 입는다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 이게 블로어 팬이라서 여기가 막히면 바람이 안 나올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 괜찮다, 서늘하다. 다만 이렇게 입어봤을 때 앞쪽은 시원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올인을 한 그런 느낌. 자, 5번 제품도 같은 회사에서 나왔어요. 방식도 똑같아요. 하지만 바람이 나오는 위치가 다른. 자, 얼음 주머니가 아까 4번 제품보다는 조금 더 넓게 들어가 있고요. 팬이 아까는 여기 엉덩이 쪽에, 꼬리 쪽에 달렸었잖아요. 여기가 목 쪽이에요. 목 뒤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밀어주는. 입어보자고요. 뒤통수에 바람이, 와,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시원해. 와, 아까 거보다 등판이 쾌적한 느낌은 좀 덜해요. 얼음 주머니만 있기 때문에. 아까는 바람까지 같이 나왔잖아. 근데 목 뒤에가 여기가 확실하게 땀을 식혀주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물론 엄청 시원한데 저 매미 소리 마이크에 들어갈 텐데 매미 소리보다 이 팬 소리가 내 귀로 더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소음이 조금 있어서 노이로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싸요. 엠팩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얼음 조끼인데 외부에 주머니가 4개가 이렇게 있고 가슴 쪽에 이렇게 하나씩, 이거는 안쪽으로 또 돼 있어요. 얘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요 얼음 주머니가 그냥 일반적인 물이나 뭐 젤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니고 PCM 쿨링 팩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만들려면은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영상의 기온에서도 언다. 냉장실에 넣어도 얼 수 있다. 요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요거를 듣기만 하면은 와 영상에서 얼음이 된다고? 그럼 엄청 시원하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물이나 그런 젤 형태의 아이스팩보다 빨리 어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5도나 10도쯤에서 얘가 얼음으로 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영하로 간 얼음이 아니고 5도 10도에서 그냥 액체에서 고체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진 않는다고 얼음이 됐다 그래서 그냥 얼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빨리 얼기만 한 거고 온도는 그냥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도 이 PCM 주머니로 된 거 제품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해봤지만 일반적인 아이스팩이랑 솔직하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그냥 얼음 조끼예요. 물론 시원해요.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 아까 1번 제품이랑 비슷한 정도입니다. 2번 제품처럼 몸에 닿았을 때 엄청나게 쨍한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등판 쪽은 위쪽이 조금 시원하네요. 이 광배 쪽이랑 승모근 바로 밑에 쪽까지 넓게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은 여기가 딱 시원합니다. 근데 얘는 주머니가 두꺼운 것도 아닌데 왜 쨍한 느낌이 안 들지? 뭔가 기본적으로 세팅된 온도 자체가 아까 얼음 주머니들보다 오히려 더 덜 시원한 느낌이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는 PCM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스팩이 들어간 거랑 지속시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가격만 비싼 거거든요. 물론 다른 제품들은 끈으로 조절하는 반면에 얘는 찍찍이로 이렇게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편하긴 해. 근데 그거 하나로는 안 돼. 가격이 거의 2배 차이 3배 차이 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 간다거나 그거는 제가 다음 단계에서 한번 다른 얼음 조끼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첫인상은 여기까지. 쿨링 조끼들을 실사용했을 때 느낌들을 체감을 해보기 위해서 약 일주일에 걸쳐서 각 제품들을 모두 입어보았습니다. 둘, 셋. 냉동실에서 얼음팩들을 꺼내서 조끼에 설치를 하고 각 조끼별로 입기 직전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기록을 해두고 착용하기 직전에 시간을 기록한 뒤에 조끼를 착용을 하고 작업실 근처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제품별로 한두 시간씩 입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통 쿨링 조끼를 입으시려는 분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상태로 있기 위해서 몸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 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야외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굳이 나와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을까 하고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8월 첫째 주의 날씨는 폭염으로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와. 와, 38도가 뭐야?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쪄 죽는다는 말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과 기온을 체크를 해가면서 30분 단위로 한 번씩 열화상 카메라로 쿨링 조끼들의 표면 온도를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아이스팩을 조끼에 설치를 하자마자 표면의 온도를 기록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2번, 4번, 5번 제품은 표면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쨍하고 차가운 상태로 조끼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PCM이 내장되어 있다는 6번 제품은 그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로 조끼 착용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조끼 주머니 안에 방수 주머니로 얼음팩을 감싸서 얼음팩을 이중으로 주머니에 넣는 1번 제품은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착용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에 닿았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기에는 충분한 온도였어서 처음 조끼를 딱 입었을 때는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시원해. 다음으로 시작 온도가 높았던 6번 제품의 경우에는 조끼의 구조에서 오는 이점이 있어서 첫 착용 시에 굉장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요게 조끼가 찍찍이로 아예 완전하게 타이트하게 조여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끈으로 조이는 것보다 밀착력이 얘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는 있어요. 일단은 다음으로는 4번, 5번 제품. 오우 4번과 5번 제품이 시작하는 표면의 온도는 가장 낮았었는데 몸에 닿는 표면의 온도는 2번 제품이 가장 넓었어서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 가장 시원했던 거는 2번 제품이었습니다. 와, 이거 그냥 얼음이야, 얼음. 와, 등판이 서늘하다 못해 얼어 얼어. 그렇게 조끼를 착용하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30분이 되었을 때 온도를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 자, 24분. 지금 얼음 조끼를 입은 지 30분 됐어요. 30분. 그늘에다가 벗어놓고 해볼게요.
착용 30분 뒤에 표면 온도가 가장 낮았던 제품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2번 제품은 30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5도 미만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차가웠고, 다음으로는 4번 제품, 5번 제품, 1번 제품 순이었습니다. PCM이 들어있는 고가의 아이스팩이 들어간 6번 제품은 가장 높은 표면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고 막 요런 것들,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팩의 온도가 보통 다 5도 미만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쨍해요. 조끼에 아이스팩만 넣는 게 아닌 얼음팩에 추가로 바람까지 함께 뿜어주는 제품들은 실사용 시에 조금은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먼저 등에서 바람을 뿜어주는 4번 제품은, 자, 이 제품은 제가 30분 동안 차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얼음팩만 들어있는 그런 조끼들보다는 뭔가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들었어요. 등 쪽에 있는 구멍들에서 자동차 통풍 시트처럼 이렇게 등에 바람을 밀어 넣어주니까 쿨링감이 조금 더 더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앞쪽도 가려지는 게 없잖아. 좀 많이 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뒤통수 쪽으로 바람을 뿜어주는 5번 제품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팬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그늘에 오니까 시원한데, 해 떠 있을 때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뜨거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도 별로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고, 등판에 있는 아이스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쨍하게 막 와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안 나요. 처음에는 엄청 쨍했는데 30분이 흘렀을 때 2번 제품과 4번 제품까지는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쿨링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다른 제품들은 만져보면 차가운 느낌을 살짝은 가지고 있지만 밖에서 사용을 했을 때 내 몸을 식혀줄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아닌 살짝은 미지근한 느낌도 함께 감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딱 입었을 때 선선하다. 근데 완전히 처음처럼 막 쨍하게 시원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조끼를 꽉 조여놓고 입었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아직은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녹으면서 조금 더 시원한 감을 전해주는데, 앞쪽은 조금 시원한 것 같아. 근데 뒤쪽은 아까 나올 때까지는 서늘했는데 조금 걷기 시작하니까 온도가 조금 미적지근하고 흐지부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이쯤에서 3번 제품은 도대체 어디 갔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 선풍기 달린 조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나가긴 할 건데, 지난번에 제품들의 첫인상을 봤을 때도 느꼈지만 바람이 나와봐야 찬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음팩이 있어야지 이게 쿨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입고 밖에 나가면은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계속 빵빵하게 바람이 부풀어 오르거든. 이렇게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 왜냐? 에어컨 바람이 이 팬을 통해서 싹 들어오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이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쿨링이 아니야. 그냥 밖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느껴져요. 그게 끝이야. 근데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 이 조끼 안에가 데펴져. 이렇게 치면서 올라오는 바람을 맞아보고 있지만 시원하지 않아요. 뜨거운 바람.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특정 상황에서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얼음팩이 같이 있어야 돼. 실내에서 에어컨 켜져 있는 데는 겁나 시원해. 근데 이건 안 입어도 시원해. 뭐지? 지금 1시간 됐어요. 마지막으로 조끼를 착용한 뒤에 1시간이 지났을 때의 표면 온도를 온도가 낮았던 순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두 겹의 주머니가 아이스팩을 감싸고 있는 1번 제품, 다음으로는 5번 제품, 4번 제품, 6번 제품, 마지막으로 2번 제품 순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제는 얼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푹신푹신하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젤 형태의 뭔가가 같이 만져지거든요. 사실상 가장 온도가 낮은 제품조차 몸이 쿨링이 될 정도의 의미 있는 차가움은 없었기 때문에 테스트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의 쿨링 조끼들 제가 첫인상 테스트를 한 후에 야외에 나가서 입고 돌아다니면서 실사용 테스트도 한번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일단은 3번 제품은 얼음이 들어가거나 한 게 아니라서 실내나 그늘에서 착용하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전부 다 얼음팩이 안에 들어가는 내장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더운 날 야외에서 사용을 할 때를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조끼가 1시간이 넘어가서도 쿨링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의 컨디션마다, 그리고 사람의 체온에 있어서도 저는 좀 열이 많고 더위를 잘 느끼고 땀도 많이 나고 막 요런 체질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이상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얼음팩이 들어간 이상 얼음팩은 녹을 수밖에 없고, 모든 제품들을 다 입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렇게 지속시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입고선 계속해서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15도 안팎으로는 입고 있었을 때 조금 서늘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20도가 넘어가면은 사실상 밖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쿨링이 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체감상.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이 6번 제품은 20도 이상으로 온도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제가 이 PCM이라는 물질이 아이스팩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냉동실에다가 일반 아이스팩과 PCM 아이스팩을 12시간가량 냉동실에다가 꽝꽝 얼린 뒤에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표면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PCM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다른 일반적인 젤형 아이스팩에 비해서 시작하는 온도 자체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봐도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다른 아이스팩들에 비해서 유난히 온도가 높은, 이 PCM이라는 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온에서 얼음이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다른 물이나 젤들에 비해서 어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실에다가 다른 아이스팩들이랑 같이 넣었을 때 몇 시간 동안 넣어놓으면은 다른 아이스팩들은 되게 흐물흐물하고 온도만 떨어졌죠. 액체가 고체로 바뀌지는 않지만 이 PCM으로 만들어진 거는 냉장실에 넣어놔도 꽝꽝 얼고 딱딱하게 얼어있다, 고체가 되었다, 이런 건데, 냉장실에서 갖꺼낸 아이스팩들과 PCM으로 만든 아이스팩들을 온도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아이스팩이 얼어있다 뿐이지 온도 자체가 다른 아이스팩들에 비해서 낮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이 PCM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지금 고체, 얼음인 상태이고, 나머지 아이스팩들은 얼지 않은 젤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스팩들의 표면 온도가 20도 초중반 이상으로 올라갈 때 PCM은 22도에서 3도가량 이렇게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스팩이 PC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실이나 얼음물에다가 20분에서 30분가량만 담궈놔도 빠른 속도로 얼기 때문에 다른 아이스팩들보다 더 차갑고 시원함을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아이스팩들과 함께 30분 동안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30분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얼긴 어는데 완벽하게 땡땡하게 얼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좀 살얼음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컨디션으로 얼음이 어쨌든 얼긴 얼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다른 것들이랑 함께 온도를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냉동실에다가 30분을 넣어놨을 때 PCM으로 된 아이스팩의 온도가 조금 더 낮으면은 사용을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아. 계속해서 제가 1시간가량 지켜봤는데 이것도 아까 냉장실에 넣었을 때랑 비슷합니다. 다른 아이스팩들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 PCM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온도가 22도, 23도 이렇게 꽤나 오래 지속이 되는데 쿨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면은 22도, 23도의 온도의 아이스팩을 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스팩을 이 조끼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이스팩이 22도, 23도 라 그래서 이 겉표면이 22도, 23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등에 계속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체온을 가져가서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팩이 야외에서 이렇게 조끼 안에 놓고 착용을 하더라도 사람 몸에 댔을 때 효과적으로 쿨링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온도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어느 일터에는 냉동실은 없는데 냉장실만 있거나, 그리고 얼음물 같은 게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중간에 아이스팩을 꺼내서 거기다 담가놔서 다시 얼려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점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품이 비싼 값을 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더 저렴한 제품을 사가지고 아이스팩
넉넉하게 사가지고 그냥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라. 뭐 아무튼 여름이라서 덥다 보니까 이 PCM이라는 물질로 이것저것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냉장실에서 음료수 캔 같은 거 꺼내서 볼에다가 대면은 굉장히 차갑고 시원하고 쨍하고 그렇잖아요. 쨍하다고 느끼는 그 캔의 온도를 측정을 해봐도 10도 안팎이란 말이에요. 근데 PCM 아이스팩이 그 온도보다 되게 높아요. 왜 음료수 캔도 계속 이렇게 대고 한 5분 10분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미지근해지잖아. 그 정도의 온도로 시작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조끼의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입고 있더라도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교체해 줄 수가 있는 이런 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다 이 텐션 조절을 끈으로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에 반해서 찍찍이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놓고 나서 밀착시키고 딱 붙여버리면 끝나고 요런 거는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끼의 구조는 참 좋은데 안에 들어있는 거를 PCM이라서 가격이 조금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그런 게 조금 선택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PCM 얼음팩, 일반 아이스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조끼의 구조는 사용감과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1번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이스팩을 방수 주머니에 놓고 그거를 또 주머니에 놓는 이 이중으로 감싸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온도 자체가 다른 얼음 조끼들에 비해서 높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시원하고 서늘하고 하긴 한데 야외에 나가는 순간 온도가 좀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 조끼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에 가보면은 방수 주머니에다가 물을 넣어도 새지 않는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냥 갓 물을 부어놨을 때는 물이 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은 실밥 사이사이에서 한두 방울씩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을 따라내고 나서 겉에 표면을 만져보면은 흥건하게 묻어 나와요. 그러니까 얼음 조끼들을 입었을 때 보통은 아이스팩이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등이 축축해져서 이 찝찝해지는 현상을 방지하려고는 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처음에 입는 순간 조금 더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 한 겹이 더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음 조끼를 찾을 텐데,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땀을 흘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등에 땀 나고 앞에서 땀 나요. 그래갖고 조끼도 어차피 땀 때문에 다 젖는단 말이야. 땀 흘리면은 축축해. 이게 땀 때문에 축축한지 결로 현상 때문에 축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더울 때는 의미가 없는 게 밖에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땀 때문에 이 주머니 겉에가 어차피 젖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땀 때문에. 어차피 땀 나는 분들은 소용없어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로 현상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팩을 방수 주머니 없이 놓고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시작하는 온도도 낮으면서 밖에 나갔을 때 와 시원하다 이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아까 제가 냉장고에서 캔 꺼내갖고 이렇게 대면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손수건 한 겹만 감싸서 이렇게 대도 덜 시원해. 쨍한 느낌이 없어져.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방수 주머니를 한 겹을 더 싸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작하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덜 시원하다. 일본 제품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여분의 얼음팩까지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방수 주머니 없이 그냥 아이스팩을 놓고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쓰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2번 제품 이 네파 얼음조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얼음조끼다, 그냥 기본형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얼음조끼들을 테스트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심플한 게 짱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시원하고 어차피 지속시간 1시간 넘어가면은 다 2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별로 시원한 것도 없는데, 물론 결로 현상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손으로 요게 만졌을 때 축축할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땀 흘리면 똑같아갖고 제가 썼을 때는 오히려 이 제품이 제일 쾌적하고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외에서는. 근데 얘는 일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 근데 여분의 아이스팩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본 제품에다가 방수주머니 없이 사용을 하는 게 금액적으로는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 쪽에 등 쪽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이 4번 5번 제품,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더 시원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등 쪽에서 바람이 스물스물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등 쪽에서만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입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밀려가지고 목 쪽으로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 배터리 이거를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 제품이 보조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되고 얘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거든. 보조 배터리 같이 사면은 막
그리고 목 뒤에 팬이 달려있는 제품은 얼음은 얼음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밖에서 이렇게 쏴지는 거를 느끼면은 기온이 높아버리면은 얘도 그냥 뜨뜻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서, 그리고 목 뒤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엥 하는 소리도 계속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번 제품보다는 4번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보조 배터리 같이 안 팔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얼음팩이 녹았을 때 바람만 켰을 때는 어떠냐. 사실상 땡볕에서 돌아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서늘한 그늘에 가 있고 그러면은 이 제품들을 두 개를 입고 있음으로 해서 아이스팩이 녹더라도 이 두 제품은 바람은 계속해서 쏘고 있어서 나름대로 쾌적했어요.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막 시원하진 않은데 그늘에 가면서 땀이 조금 식으면서 증발되면서 그 시원하고 서늘한 느낌을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점을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이 팬이 이렇게 해서 돌거든요. 근데 이 팬을 막아버리면은 바람이 안 나와. 등을 떼어놨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디 의자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은 바람이 안 나온다. 5번 제품은 그래도 목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만 이렇게 떼놓으면은 괜찮아. 얘는 기대버리면은 바람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얼음 조끼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그냥 집에서 일터에 나가기 전에 딱 세팅해놓고 나가고 그러면은 솔직히 출근하면은 쿨링 효과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이스박스나 보냉백 같은 데다가 여분의 아이스팩들을 챙겨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를 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쿨링 조끼들을 한 번씩 입어보면서 또 테스트도 해보면서 조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영상을 한 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여름 무더위 거의 지나갔을 것 같은데, 쿨링 조끼를 구매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맞춰갖고 컨텐츠를 기획해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오바돼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는 적이 저는 뭐 여태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사실 여름용품 특집으로 하나 더 기획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 부지런하게 찍고 내년 초에도 찍어가지고 내년에 좀 시즌에 맞게 내밀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쿨링 조끼를 알아보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